안녕하세요. JD부장구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7거래일 연속 하락, 진짜 위기의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시작입니다. 2025년 1월 JD부장구소 41개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1월 20일 월요일서부터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부터는 교재 배송은 없고 PDF 파일을 이메일로 나눠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뜨거운 고용 여파, 유가 급등, 주가 혼조,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8% 떨어졌으나 S&P 500 지수는 0.16%, 다우존스 지수는 0.86% 오르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7거래일 연속 하락, 진짜 위기일까? 12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떨어졌습니다. 연준 위원 중 하나는 심지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죠. 그 이후 달러 인덱스는 109를 뚫고 올라갔고 미국채 수익률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다면 개별 주식 호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요즘은 악재 연속입니다. MS,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블랙웰 주문 연기 결함 탓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차세대 GPU인 블랙웰의 발열 문제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에서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중국 겨냥 국가별 AI 반도체 수입 상한제 발표, 동맹국은 제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 정부가 가는 마당에 엔비디아에게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한국 등 동맹국에게는 제한 없이 판매를 해도 괜찮으나 나머지 대다수의 나라는 한도를 설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1.97% 떨어졌습니다. 아이폰 판매 감소로 애플 AI 실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의 판매량이 4.1% 감소했다는 소식에 애플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 급락 이후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진짜 위기가 온 것일까요? 지난 연초 하락을 분석해보면 연초 하락은 2년에 한 번씩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빼고는 지난 10년간 정도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10에서 20% 하락하고는 곧바로 반등했죠. 2020년 코로나 위기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면 이전 하락처럼 바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많이 오른 주가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은 2000년 1월에 마이너스 3%가 뜨면서 3년 동안 79%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떨어진다면 확실하게 주가가 신호를 보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1월에 마이너스 3%가 뜬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월 4일 날 마이너스 5.5%를 시작으로 무려 5번의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0일 5048.62포인트를 정점을 찍고선 79%가 떨어졌습니다. 무려 10년도 넘어선 2012년에 가서야 나스닥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이 붕괴한다면 확실하게 여러 번의 마이너스 3%를 보여주면서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뜰 때까지는 큰 위기는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 1월이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붕괴의 시작이라면 한 달에 최소 4번의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 하락쯤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붕괴가 시작되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미리 리밸런싱으로 주식수를 조정해 놓아야 합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친구 중에 바람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미팅을 나가면 써먹는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던지는 멘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연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여성은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이냐고 또 되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이승에서 스치는 인연이란 이런 것입니다. 태평양같이 넓은 바다에 통나무 단 하나가 떠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에 한 번씩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거북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천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넓은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에서 마침 지나가던 그 단 하나의 통나무를 잡고 숨을 한 번 쉬면 바로 이승에서 스치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인연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과 우연이 겹친 결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가공을 통해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로는 우유는 원인, 즉 인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특정한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건이란 연입니다. 즉 우유는 우연히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으로 결과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이라는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사건입니다. 우리는 미래 사건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절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증권사나 주식 유튜버는 연초에 주식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망은 90%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건, 사고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미래의 조건과 결합하여 주가가 형성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조건이란 갑자기 전쟁이 날지, 관세 폭탄을 때릴지, 팬데믹이 올지, 물가가 오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최선은 우리가 조건에 결합하여 주가로 보여질 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래 조건과 결합하면 반드시 주가는 변동합니다. 그 변동이 미세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주식수를 조정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피 같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엄청난 손해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7거래일 연속 하락, 진짜 위기의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